어제 그 댓글 중에 그 시중에 이제 전문가들이 시중 유동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와서 주식시장을 급등시킬 거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거에 대한 반론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단지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그걸 급등한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합리성이 있는가라고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게 합리성을 가지려면 오히려 그분들이 그 이외에 다른 제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게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이유를 만든다라고 하는 근거를 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이것 때문에 오를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일일이 다 반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향후에 시장이 그걸 말할 겁니다. 근데 그 급등한다고 하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이유는 단기적 변동성에 대해서 보다는 향후의 추세를 아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좀 더 위험을 줄이면서 이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시라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시라고 제가 사실 듣는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반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동아일보에서 한 쌓이는 청구서 실제 코로나에 휘청이는 미 중산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제가 중산층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저층이 아니고 중산층.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여기 밑에 내용에 보시면, 여기 방 3개짜리 타운하우스에서는 중산층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월세가 3,500달러래요. 그래서 이제 모기지 대출하고 집세 부담까지 포함하여서 고정 수입이 끝나는 순간 파산 위기에 직면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미국의 성인 10명 중 4명은 매달 수입에서 월세 그다음에 모기지 대출을 다 빼고 나면 결론 400달러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이 미국은 사실 쓰는 대로 버는 유일한, 그러니까 그 패턴을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위기에 몰린 사람들한테 2조 달러를 지원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일단 실업급여가 사람들 주당 600달러씩 나오는데 한 달이 4주 좀 넘으니까 한 6, 4, 24에 한 3,000달러 정도 한 달에 받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보면 월세가 3,000달러였잖아요. 3,500이었나요? 그러면 이거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월세 내고 나면 끝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2조 달러 부어주는 건 뭐냐면 성인 1인당 1,200달러 주고 끝이에요.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4개월 만에 안 끝날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실업이 대규모로 양산되는 상태 하에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눈에 딱 보면 뭐냐면 모기지의 연체, 그 다음에 월세의 연체, 개인의 파산이 눈에 확 보이는 상태인데, 현재 사실은. 여기 잘 보시면 이건 뭐냐면 외국 개인들의 그 주식 투자 포지션이 파란 게, 근데 이게 이제 IT 버블 때고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거든요. 잘 보시면 일정 수준 상단부에 있다가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40% 초반대까지 쪼그라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좀 위에 있다가 50% 중반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경기 수축 국면마다 거치는 쪼그라듦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밑에까지 내려올 거라고 저는 현재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투자하고 있고 이머징도 투자하고 있어요. 이머징 중에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금을 뺄 때 자기네 대형주 산 걸 빼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형주 산 걸 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쪽에 자금을 먼저 빼겠죠. 위험하니까.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로 측면에서 이제 이거를 제가 올려놨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NAAM이라서 인베스트먼트 매니저들,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 운영하는 매니저들에 대한 어떤 포지션 부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2018년도에 하락했을 때 하반기에 그때 이제 이 액티브 펀드 매니저의 움직임을 보면 쭉 떨어진 다음에 반등할 때 액티브 포지션의 매니저들이 반등의 포지션 늘리는 비율이 굉장히 빠르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 떨어진 정도가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 상승 속도보다 이 포지션 늘리는 속도가 굉장히 미비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상황을 과거처럼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마 이 사람들이 펀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금을 뽑아가서 그 자금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걸 못 올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트레이딩 뷰에 나오는 차트인데요. S&P 500 지수거든요. 근데 S&P 500 지수가
잘 보시면 이제 추세가 올라갈 때 이 올라가는 추세에 거래량이 따라 올라가줘야 사실 이게 이제 추세가 상승한다가 좀 한다 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게 추세가 올라갈수록 지금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게 올라가는 게 추세 반등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서 올라가는 거기보다는 하락에 대한 이제 급반등의 패턴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주말에 길리어드사에서 나온 뭔가가 치료제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급등도 있었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주식 시장에 예를 들면 주식이 싸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식이 아직도 미국 시장은 싼 편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거는 스탁 차트의 차트인데, S&P 500 지수가 20배일 경우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오버밸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평가되어 있는 수준이에요, 20배가.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 15배가 정도가 그 밸류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20배가 2789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2800선이니까 20배가 넘는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 전망들은 부정적이거든요. 뭐가?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이 최대 30%까지 폭락할 거라고 막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펍에서는 더 그러니까 EPS가 낮아지니까, 여기서 요가는 S&P 500 지수는 20배라 하더라도 더 밑으로 내려오겠죠. EPS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고평가는, 향후로 보면 볼수록 지금 현재 배수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게 매도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런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를 기업들이 떠받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바이백이에요. 자사주를 매수해서 유동주식을 줄여가지고 이익은 뭐 고정이거나 줄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제 EPS 자체, 주당 이익은 줄지 않거나 늘게 만드는 패턴이 바이백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그 예알디니 리서치에서만 바이백과 관련된 건데, 이제 4월 17일자입니다. 4월 17일자에 보시면 작년 2018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여기 보시면 2018년도를 정점으로 치고 2019년도부터 바이백 숫자가 줄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정점을 칠 때 이 바이백이 줄거든요. 그들은 자사주 매수를 안 해요. 기업들이 버블 끝자락에서만 매수를 하고 마지막에 넘어갈 때. 지금은 그런 패턴을 거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이백을 가장 잘 활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섹터 중에서 이 섹터입니다. 이 섹터, 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 잘 보는 이제 페이스북, 구글 이런 것 정보통신 분야거든요. 그런데 얘네들도 지금 바이백 계속 줄고 있어요. 2018년도 중반 이후에.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바이백을 그나마 하고 있는 2019년도 마지막까지 했던 때는 이제 파이낸셜, 금융 파트하고요. 이 통신 서비스인데, 통신 서비스는 너무 금액이 작아요. 미비하죠. 이 12단이잖아요. 그나마 이 금융단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가장 바이백을 많이 하는 데가 여기거든요. 인포메이션이 80이라고 돼 있죠. 가장 포지션이 높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바이백으로도 그 가치 배수를 안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가치 평가도 향후에 계속 암울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가 뭐 실업자 그러니까 뭐 5월 말이 3,700만이다라고 하는 이제 조선 비즈의 기사 이외에도, 예를 들면 IMF 총재가 이미 뭐 올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여러 가지 전문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이 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는 뛰어넘어서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제가 묻고 싶은 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돈이 많다고 주식을 산다고 말한다는 게 맞는 말일까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말하는 걸 과연 믿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현명한 판단, 투자자라면 이건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돈이 많아서 무조건 산다? 이게 매매 동향이거든요. 팍슨에서 나오는 매매 동향인데, 직전 60일치를 보면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를 치니까 개인이 다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10일치의 동향을 보면 보세요. 개인들이 받던 게 점점 줄고 있어요. 이렇게 줄어들었죠, 받던 게. 그러다 다시 받아주는 것 같더니 다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이런 패턴을 쭉 보더니 다시 잠깐 하루 매수세로 돌아왔거든요. 이 매수가 외국인이 돌아온 매수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거 페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패턴을 바꿨거든요. 매수세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점점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매도세로 돌아서니까, 얘네가 매도세로 돌아서면 외국인까지 팔아제끼면 좀 비싼 가격에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빨리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받아주는 세력이 있을 때, 개인이 대규모로 받을 때 대규모로 청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은 좀 긍정적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패턴일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페이크, 외국인은 페이크 동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주식시장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들이 주식을 매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매수가 아니고. 유동성이 매수하러 들어오는 건 주식시장이 올라갔을 때가 아니고, 주식시장이 지난번처럼 급격히 내려갔을 때 다시 매수하겠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무조건 매수한다고 하는 분들하고는 약간 다른 패턴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국내의 기간 산업들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항공, 해운, 정유 다 흔들린다고 얘기가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전자업계까지 초비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삼성전자 좋다고 막 사고 있는데도 전자업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백색가전 이런 건 잘 안 팔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거 이외에 여기 지금 자동차가 빠졌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구카 메드카라고 하는 미국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올해 대비 전년 대비 이 판매율이에요. 보시면 그나마 현대 기아 그룹이 30% 하락하는 걸로 선방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1, 2차 벤더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미국 상만 이런 게 아닐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자동차 판매를 줄일 거기 때문에 이런 기간 산업 붕괴, 자동차의 판매 붕괴,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선도주들 중에 앞에 있는 시총이 큰 것들인데, 이런 주식들을 외국인들이 사서 들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 물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락 압력은 계속 세질 겁니다. 주식시장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나마 최근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뉴스가 어제 나왔죠. 뭔가 상황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코로나 사태 상황을. 그게 이제 여기 이제 뉴욕 타임즈 렘데시비르인가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 안에 내용에 보면 여기 이분께서, 발음이 어려운 이분께서 누구냐면 그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있는 그 안티바이러스 관련된 그 헤더예요. 헤더. 이분이 얘기했는데, 이 전체 내용 중에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거 뭐냐면 일회성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니면 아직까지 확신성이 없어요. 이건 확실히 드러난 게 아니에요. 검증된 게 아니란 뜻이거든요. 이 기사 내용을 잘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조선비주에 있는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인데 이제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중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 긍정적인 임상을 한 결과가 지난주 처음 나왔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내용이 쭉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이분이 발표한 요 직전에 지금 뉴스 보도 115회 2명 죽은 뉴스 보도 이전에 있었던 이건 임상 실험 같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53명의 환자 중에 7%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32명은 부작용을 겪었어요. 60%.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리어드가 여기 긍정보도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언제 발표했냐면 16일 날 발표했습니다. 16일 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렘데시비르의 안전성과 효능을 밝히기에 충분한 통계적 검증력이 없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나왔죠. 일회성일 수도 있고 아직 검증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 아직 축포를 터뜨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 치료제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얘를 딱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게 없어서 여러 가지 안티바이러스에 관련된 치료제를 칵테일 형식으로 막 조합하면서 의사가 처방해서 낫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세다는 겁니다. 사실은. 치료제가 완전히 그러니까 치료제의 개발보다 훨씬 더 시급한 건 전파력을 떨어뜨리는 건데, 이 전파력을 떨어뜨리는 건 백신 개발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전파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 치료제는 전파된 뒤에 나머지 사후를 해결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려면 전파력을 없애야 되는데, 전파력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백신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전파가 안 돼도 사진을 막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사람의 유동을 막아서 막거나. 근데 백신 개발은 이미 이전에도 거론했지만 전문가들이 1000년이 있으면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했죠. 내년 여름께예요. 그럼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활동을 제한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나마 이제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봤지만 서민들이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일을 하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2차가 발생하기도 전에 미국에서 싱가포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제 활동을 막았다가 다시 풀어주면서 확 늘어났던 그런 패턴이 다시 만들어지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충격이 세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렘데시비르가
뭐 나온 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맞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패턴, 그러니까 요소는 아니다. 다만 일정 수준의 주식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시장의 영향은 저는 장기적인 거라고보다는 단기적인 영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가 계속 올 한 해 내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뒤집을 만한 그런 중요한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